4번 가겠습니다. 네. 글씨가 못 나도 양해 부탁드립니다. 네. 자, 이미지 리딩부터 시작해볼까요? 어떤 게 가장 눈에 먼저 보여요? 천사예요. 천사. 붉은색이요. 붉은색 어떤 게 보이죠? 날개요. 날개. 또 컵 두 개를 왔다 갔다 해요. 컵 2개. 또 가슴에 세모가 있어요. 가슴에 세모가 있는 게 아니라 이 모양이 있는 거겠죠? 네. 이게 뭐냐면 이 사각형하고 삼각형에 있는 게 자체가 중화를 얘기를 해요. 중화. 그 뭐라 그래야 되지? 그 용어가 생각이 안 나는데 갑자기. 믹싱이 아니고 뭐라 그 중화 가운데서 중재 역할을 한다라는 어떤 심볼적인 영향이 있습니다. 의미가 있고요. 또 수선인가요 이게? 수선화가 뭐예요? 그게 이제 붓꽃, 아이리스. 이게 신의 꽃이래요. 자, 이게 왜냐면 이제 요 앞에는 13번 데스카드가 있었잖아요. 13번 데스가 이제 4번 황제랑 연결이 되고 5번이 이제 5번 오늘 절제를 할 건데 이 절제가 이제 14번으로 연결이 돼요. 자, 13번 데스가요. 왜 나왔어요? 황제가 이 나라를 안정시키지 못했기 때문에 이게 황권 몰락으로 가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의 흐름에 있어서 어떤 기회를 계속 줘요. 그만해라. 지금이 기회를 줄 테니까 그만해라. 라고 또 기회를 주는 게 절제예요. 그래서 이 황제가 뭐라고 하건 세상이 이렇게 몰락이 되건 신의 계시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 내가 중화중재를 시켜줄게. 그만하자. 너무 욕심내지 말자. 라고 했는데 인간이 여기서 말을 들었으면 끝났어. 근데 6번에서 밑에 뭐가 있어요? 그 다음 흐름이 뭐죠? 데빌이죠. 야. 여기에서 좀 멈췄으면 얼마나 좋겠어. 여기서 이제 13번의 카드를 보시면 교황이 아유 가지 마세요. 악마님 가지 마세요. 지금 황권도 이렇게 몰락되어 있는데 어디를 가시겠다라는 거예요. 했는데 여기서 멈췄으면 또 여기까지 안 왔어요. 근데 이제 진짜 마지막이다. 그만 가라 했는데도 이게 욕심을 내다 보니까 러버스에서 욕심이 나니까 이게 데빌로 되는 거예요. 악마로 변하는 거예요. 이게 인간의 집착과 욕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거 다음에 또 뭐예요? 욕심을 내니까 전차가 내가 그만 달리라 그랬지. 그만 달리라고 했잖아. 어떻게? 무너졌어요. 파워잖아. 이게 인간의 욕심의 끝도 없는 걸 얘기를 해줘요. 차라리 신의 세계에서 그냥 이렇게 안정적으로 본보기만 보여주고 끝났으면 얼마나 좋았겠어. 근데 인간 세계에서 이까지 욕심의 끝판왕을 보여주는 거거든. 그래서 지금 이 14번이 굉장히 제가 봤을 때는 삶에 있어서 한번 터닝 포인트 될 만한 시점인 것 같아요. 여기서 그만하면 되겠죠. 근데 사람이 안 그만둔단 말이야. 이게 인간의 욕심이 끝도 없어요. 그걸 얘기를 해주는 거고. 그래서 중간중간에 이런 꽃이 나온다라는 거. 저 뒤에는 뭐가 있어요? 왕관이 있죠. 왕관인지 태양인지. 근데 왕관으로 표시할게요. 태양도 있고요. 태양처럼 비슷하게 생긴 거 있죠. 네. 그러니까 지금 중재를 하고 지금 더 이상 욕심내지 않으면 이 컵 2개로 중화시켜주고 있잖아요. 컵 2개는 하나는 아이스고 진짜 차갑대요. 하나는 진짜 뜨겁대요. 그 물의 조화를 하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발 한 발만 딱 내고 있죠. 담그고 있죠. 발 하나. 발의 모양이 어느 것 하나 치우치지 않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중화중재를 시키는데 그만하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붉은 날개, 천사가 왔죠?
천사가 왔어요. 이제 그래 이제 천사가 나타날 때예요. 근데 어떻게 보면 6번에서도 보면은 연인 관계, 연인 카드 있죠. 천사가 있죠. 천사가 이렇게 카드 여기에서 여기 천사가 있고 여기 사람이 두 명 있어요. 아담과 이브라는 설이 있잖아요. 사실은 이 천사를 보낸 게 신 대리인이란 말이에요. 얘도 신의 대리인이에요. 그래서 신의 강력한 메시지를 얘기를 해요. 붉은 날개는 신의 강력한 메시지. 그러니까 그 6번에서도 보면은 빨개요. 여기도 날개가. 그쵸? 빨갛죠? 근데 이게 소름 돋는 게 뭐냐면 신의 대리인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신은 얘네 둘이가 짝짝꿍 할 줄 알았어. 완벽한 신의 시나리오예요. 근데 여기에서 신의 말대로 안 할 수가 없지만, 왜냐면 너무 강력하고 유혹적이라서 안 할 수는 없지만, 만약 이걸 거역을 할 수도 있었는데 안 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완벽한 신의 시나리오로 가고 있어서 14번까지 결국에는 직접적으로 안 오지만 천사를 보냈죠. 신의 메시지를 붉은 날개로 강력하게 하지 마라. 중재를 시켜주죠. 그죠? 근데 중간중간에 너는 신의 가호가 있다. 타워 카드 한번 볼까요? 타워 카드. 타워 카드에도 보면은 이게 타워가 이렇게 있으면 중간에 막 이런 게 있잖아요. 노란 거. 이것도 신의 가호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타워가 이렇게 딱 무너지는 동안에도 너희들이 딱 감내할 수 있을 만큼만 고통을 주겠다는 신의 가호가 여기에서도 나타나거든요. 그러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왕관도 저기서 되찾을 수도 있고 태양도 저기 뜰 수도 있고 이러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달 카드 한번 보실까요? 달 카드. 이제 레이저 카드를 보면 달 카드에서도 보면 이제 죄송해요. 달 카드가 아니라 뭐죠? 별? 스타 카드. 아니요. 스타 카드가 아니라 데스 카드. 죄송해요. 데스 카드에서 보면은 저 끝에 뭐가 있어요? 탑에 해가 떠 있어요. 해가 떠 있죠. 그러니까 이 고비만 넘기면 태양이 뜬다는데 조금만 참으라고 했는데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15, 16, 17 거의 타락의 세계로 빠져요. 그러니까 조금만 참으면 되는데 못 참는다라는 어떻게 보면 신의 시나리오, 완벽한 시나리오예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부딪혀야 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절제 카드에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는데 결국에는 아이스랑 핫의 그런 어떤 어떻게 보면 신구 조합이 될 수도 있고요. 새로운 거랑 헝것의 조화가 될 수도 있고 여기에서 새로운 게 창조가 될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막 이거죠. 싸우고 화해하고 그 어떠한 그 결정체가 또 단단해진다라고도 볼 수가 있고요. 지금 13번 세계에서 다 몰락한 세계를 중화시켜서 어느 정도 안정을 시켜줄 수 있는 가장 중화적인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 메시지는 어떻게 보면 저는 좀 강력하다라고 보는 게 이거를 인지할 수 있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봐요. 왜? 나는 앞을 보고 가는 사람인데 이런 기회가 중간중간에 있을 거라고는 눈치를 못 챘다. 붓꽃이 이렇게 피고 타워 카드에서도 이렇게 신의 가호가 있다는데 이거를 못 보는 거예요. 당장 내 눈앞에 닥친 일만 보잖아요. 앞전 시간에 했죠. 페이지는 상황을 보는 게 아니라 지금 내가 꽂힌 걸 본다고. 사람들 대다수 그걸 거예요. 야, 큰일이 있으니까 눈앞에 거는 그렇게 신경 쓰지 말고 우리는 멀리 내다보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알아요. 아는데도 인간인지라 그걸 못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카드의 키워드를 보시면 일단은 쉽게 끊어지진 않아요. 이 관계에 있어서 이 컵 두 개로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되는 거에 있어서 섞이는 거에 있어서 쉽게 끊어지진 않아요. 어떻게 보면 이게 고민이라고 한다면 고민이 쉽게 끊어지지도 않고요. 아니면 어떠한 A를 선택할 건지 B를 선택할 건지 이거 쉽게 결정을 못 내릴 거예요. 이 카드에서는. 근데 이런 포지션은 있죠. 심사숙고하고 있다. 아니면은 받아들일 온고지신. 신구가 나왔잖아요. 신구. 온고지신의 자세로 뭔가를 새로운 것을 창조할 수도 있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고 그런 과정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이 컵을 보면요. 물은 이렇게 흐르고는 있지만 이렇게 흘러가는지 이렇게 흘러가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그림만 보면 기하학적이에요. 왜냐하면 이 컵의 면하고 이 컵의 면하고 아니구나. 서로가 마주치지를 않아요. 면 대 면으로 이렇게 마주치지를 않고 얘는 얘 개체로 따로 있고 얘는 얘 개체로 따로 있다라는 거예요. 얘는 이 방향이고 얘는 이 방향인데 서로가 전혀 다른 것들끼리 뭉쳐지고 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싸움을 화해를 만들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새로운 것을 만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퓨전이라고 여기 적혀져 있기는 한데 이거랑 마찬가지예요. 한식을 고수하다가 약간 양식을 가미를 해서 하는 게 퓨전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온전한 한식의 맛을 추구를 하면서 이제 그 파스타 소스를 넣으면서 양식의 맛도 넣어서 새로운 맛을 창조해낸다. 이런 것도 되는 카드예요. 그리고 상당히 균형적이에요. 어떤 것도 치우치지 않았어요. 너 어디 쪽으로 택할래? 라고 했을 때 이 카드는 가운데만 지켜요. 중간만 해요. 근데 이 사람이라고 내적 갈등이 없을까? 아이씨 A 하고 싶은데? 아이 B 하고 싶은데? 없을까? 내적 갈등도 포함되어 있어요. 이럴까 저럴까 이럴까 저럴까 생각하고는 있지만 대표적인 키워드는 뭐냐면 일단은 받아들이는 쪽으로 되어 있어요. 교환 카드에서 내려왔잖아요. 1 더하기 4는 다시 교환 카드 5번이잖아요. 일단 받아주는 쪽으로 되어 있다고. 그래서 얘는 균형을 맞출 거라고. 균형을 맞춰주는데 사실 중간 정도만 하면 대박이라는 소리가 있잖아요. 그런 건 요즘에 맞긴 맞는 것 같아요. 앞서갈 사람은 앞서가되 뒤처질 사람 누가 뒤처질 거 생각하고 일을 시작하겠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중간만 지키면 한 요 정도는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게 요즘에는 조금 너무 도드라지지도 않고 너무 처지지도 않고 좋은 것 같아요. 요즘에는 제 생각에는 그래요. 그래서 관계 형성도 되죠. 아이스냐 핫이냐 A냐 B냐에서 어떤 관계도 형성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이 사람은 이것만 있는 게 아니라 A냐 B냐 이거를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내적 갈등이 있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면 내가 이렇게 하다가 기회를 잡아야지라는 생각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이 뉴라는 어떠한 새로운 것을 발견을 해내면 그래 나 이걸로 뭘 할 것이다. 이런 기회주의적인 그것도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보면 다른 곳에 놓여진 두 발도 보면 어떤 한 곳으로도 치우치지 않아 있는 중도, 중재, 중용의 자세가 있고 균형도 맞죠. 그래서 상대방이 나한테 감정이 있어서 어떤 거냐 했을 때 이도저도 아니다가 아니에요. 다 받아주는 쪽으로 그래 서로 맞춰가자 이런 쪽이고요. 후광이 비추는 머리에 빛이 나죠. 머리에 빛이 나는 거는 이제 이 천사가 우리 곁으로 와서 어떤 메시지를 붉은 날개 신의 강력한 메시지를 주잖아요. 머리에 빛이 났다라고 하는 건 이제 이거를 전달할 거예요. 이제 데스카드 너 경험했지? 그래 데스카드처럼 살지 말자. 알지? 덕을 쌓아야 되고 선과 악이 있으면 선으로 살아야 되고 이제 또 신의 말씀도 시작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신호탄이 머리에서 후광을 비추는 거거든요. 그래서 새로운 덕을 말해줄 것이고 실현을 할 거예요. 그리고 붉은 날개는 이제 강력한 신의 메시지 중화랑 중재랑 중도와 중용 이렇게 되는 거고요. 두 컵의 물은 결코 마주치지 않는 45도의 뜨거운 물과 차가운 물이 조화롭게 섞이고 있어요. 절대 극이 아니라 대립도 아니 다 받아주는 중용 중도의 자세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더 나아가면 참으면 새로운 것으로 나아갈 수 있겠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없으시죠? 자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1 더하기 4 14는 다시 또 5번으로 가요. 5번으로 가는데 5번은 교환이 5번. 자 다시 수비학으로 조금 넘어가면
일단은 1번 0번 바보가 1번으로 갔죠. 마법사를 만났죠. 시작했어요. 2번 여사제를 만나서 그 어떤 사람들이 여러 모였으니까 갈등이 생기잖아요. 자, 너는 선과 악으로 이렇게 이분법으로 나눴어요. 그 다음에 3번 이제 여왕제가 내 나라, 내 아기, 나의 그런 재산들 이거에 대한 소유에 대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것들이 있겠죠. 그래야지 인구가 늘면 나라가 부국해지니까요. 그 다음에 4번, 5번 여기가 문제였죠. 원래는 신의 나라라며 신의 말씀을 들어야 되는 상황이라면 이 교황이 뒤로 오면 안 돼. 황제 뒤로 오면 안 돼. 솔직히 말해서요. 왜냐면 이 황제가 이 교황권까지 섭렵을 해버렸기 때문에 야 교황아 너 그냥 가서 미사나 좀 보고 그냥 내가 적당히 먹고 살게끔 내가 돈을 줄 테니까 그렇게 가자. 이렇게 해서 타협을 본 거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협상이고 얘네들이 결탁일 수도 있고 결합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황에서는 일단 교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그 갑과 을이잖아요. 갑과 을에 대한 어떤 수직적인 구조에 대한 내적 갈등이 항상 있는 카드기도 해요. 이러면 안 되는데 저러면 안 되는데.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이 컵 두 개 아이스냐 핫이냐 A냐 B냐 이건 그걸 이루지는 않지만 항상 갈등이 놓여져 있는 거라고요. 하나만 있으면 갈등이 안 생겨요. 두 개 이상 생겼기 때문에 갈등이 생기는 거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그런데 이 14번 같은 경우에는 이 5번에 대한 갈등만큼은 조금 덜해요. 왜? 중화랑 중재랑 중용과 중도에 대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 어떻게 해서든 이 수직적인 결탁이나 이런 거를 해소시키려고 나온 카드가 14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애정 문제에서도 싸우면 화해가 될 것이고 뭔가 요 앞에 트러블 13번에 대한 트러블이 있었잖아요. 요거에 대한 중화, 중재, 중용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 해결, 화해 이런 게 다 되는 카드겠죠. 그렇죠? 그래서 새로운 인연이 형성이 된다라고 교과서에서 나왔는데 이게 그거예요. 옹고지신, 심사숙고해서 옹고지신으로 받아들여서 새로운 것을 창조해내는 게 어디서 나온다? 신의 메시지, 그 다음에 머리에 비치는 후광에서 설법을 할 것이다.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14번은 다툼이 있다면 화해가 될 것이고 분쟁이 있었다면 조정이 될 것이고 또 간단하게 보자면 뭔가 긍정도 부정도 아닌 카드예요. 이거는 정확하게 뭐 직업적으로 해당되는 카드는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카드는 뭐 움직일 수도 없겠죠?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이 카드는 메시지는 있지만 우리가 뭐 직업적으로 선택한다던가 아니면 뭐 이렇게 해야 된다던가 메시지는 있는데 막 딱히 뭐랄까 이동이 많다거나 이런 카드들도 아니에요. 그리고 마음적으로도 내적 갈등이 포함되어 있는 게 왜 5번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내적 갈등은 항상 있을 것이고 이런 뜻을 내포하는 게 14번 절제입니다.